네, 안녕하세요. 역사 최태사. 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지금 이제 세계사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부터 배울 시간은요, 바로 역사 1강 통일 제국이 들어선 중국이라는 그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세계사도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세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 마세요. 어차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삶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 뭐 미국인 다르고 우리 다를까? 비슷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렇게 다르지 않단 말이지.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고 출발. 자, 중국입니다. 중국. 자,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나오는데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중국의 왕조 하나? 우리가 이 중학교 때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은 뭐냐면 적어도 중국의 왕조 정도는 좀 알자.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나라 역사 왕조도 잘 모르는데 중국의 왕조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세계사를 배우잖아. 배우면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배우겠지만 그래도 중학교에서는 어느 왕조들이 쭉 있는지 그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기억하기. 자, 춘추 전국시대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 하상주 기억나나? 하상주 중국의 하상주 그 나라가 쭉 연결된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나? 주나라는 정책 특징이 뭐였냐면 봉건제 그 앞에 또 수식어가 하나 붙는단 말이야. 혈연적 봉건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건 왕이 자기의 어떤 친족들을 보내서 점령한 지역들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 그 지역을 자치적으로 다스리도록 했던 것, 요게 바로 봉건제란 말이야. 여기 이제 주나라 때의 봉건제, 하상주의 봉건제까지 배웠는데, 자, 이제 그 주나라가 이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 재밌다. 중국 역사는 분열과 통일, 분열과 통일, 분열과 통일 요런 식으로 가거든. 지금 중국은 분열식이야, 통일식이야? 지금 중국은 통일식이야. 중국 그 역사를 보면 늘 그런 식이었어. 항상 그 주기가 2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평균적으로 한 200년 정도가 중국의 어떤 분열과 통일 어떤 그 주기인 것 같아. 지금 중국이 통일기로서 정말 쭉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의 역사에 비춰본다면 중국은 또 언젠간 한번 분열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이 분열될 때 우리는 굉장히 구분이 올라갔고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좀 위축된다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대륙의 역사와 이렇게 우리나라 잘 나갔던 시대가 고구려, 광해토태왕 그때가 바로 중국의 분열기였거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잘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라는 게 좀 보인다고. 오케이? 자, 이제는 분열기야. 춘추 전국시대란 분열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이전에 있었던 하상주, 어떻게 본다면 뭐 통일왕조, 물론 작은 규모지만 이제부터는 분열 시기로 이제 접어왔다는 얘기지.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엔 또 통일기가 올 거야. 춘추 전국시대,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기는 뭘까? 진나라. 어떻게 본다면 최초의 중국 왕조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진한 통일기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후에 또 분열기 위진남북조 시대 또 분열되다가 또 다시 통일기 수당이란 통일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모습들이 패턴화되어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기. 일단 큰 흐름은 좀 놓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기. 자, 기원전 8세기 초 이 주나라가 천도를 나급으로 하게 되는데 이 주의 어떤 권위가 약화되는 어떤 시점이었다. 바로 이 제후국들의 독립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왜 그럼 주왕조가 이렇게 권위가 약화됐을까?
봉건제가 약점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초기에는 좋아. 초기에는 좋아. 그러니까 봉건제니까 왕이 나의 친척을 또는 나의 핏줄을 저 A란 곳에 보내서 A란 지역을 다스리게 해. 또 나의 핏줄을 저쪽 B라는 지역에 보내서 다스리게 해. 그 다음은 저 A와 B, 시간이 지나가면 A와 B에 갔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이 왕과는 관계가 조금씩 시간이 흘러갈수록 멀어지는 거야. 4촌이 됐다가 5촌이 됐다가 6촌이 됐다가 계속 멀어진다고. 8촌하고 어떻게 관계가 어떠신가? 8촌 알기나 해? 잘 모르잖아. 이게 멀어지면 잘 모르는 거야 이게. 핏줄은 핏줄인데 8촌까지 가버리면 4촌도 요즘은 잘 안 만나지. 그지? 이게 쭉쭉 멀어지니까 뭔가 어떤 혈연적 관계에 의해서 엮여져 있던 그 관계의식, 왕에게 충성해야지 라고 하는 관계의식이 서서히 옅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왕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이해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 권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제후 옛날에 혈연적 관계였는데 이 사람들이 4촌에 8촌에 막 16촌에 막 멀어지니까 이제 이 제후국들끼리 제가 누구지? 라고 하면서 그냥 얼굴 탁 돌리는 것이 이러면서 이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당연한 거라고. 봉건제의 한계. 자, 그러면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이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이제 오겠지. 이렇게 오는 건데 춘추시대는 그래도 그러니까 주왕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왕실의 권위를 인정은 해. 과도기야 춘추시대는. 그래서 춘추 5패라고 하는 5개의 아주 센 나라들, 이 나라를 중심으로 춘추시대가 돌아가고 있어. 주변 제후국을 다스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전국시대가 되네. 이러면 이땐 주왕실의 권위를 완전 무시해. 내가 잘 나가, 내가 잘났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전국시대 오면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건 봉건제의 한계야. 봉건제의 한계.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때는 전국 칠웅. 춘추 5패 전국 칠웅. 춘추 5패 전국 칠웅이 주변국을 통합하고 있더라. 이 칠웅 중에 한 나라. 바로 진. 이 진나라가 이제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된다. 라는 그 흐름 일단 기억해 놓고 있기. 자, 그러면 다음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에 그러면 서로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 분열기야. 지금 춘추전국시대는 분열기고 전쟁이 많은 시기야. 그럼 정치적으로는 좀 혼란한 시기였지. 그런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무지하게 발전해. 어찌 본다면 중국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이때 만들어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경제, 사회, 문화는 발전한다.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있고 막 혼란이었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장했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더라.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자, 먼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더라. 이게 철이라는 게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철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잖아.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 이 단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철을 가지고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 이 땅은 깊이 갈아줘야 돼. 깊이 탁 박아가지고 흙을 쭉 끌어올려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 흙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줘야 산소 호흡도 되면서 영양분 보충이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구가 아주 단단해야지. 한번 턱 때리면 그냥 푸 박혀서 쿠 끌어올릴 정도로 단단해야 되잖아. 그지? 이제 이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는 얘기. 이제 딱 이 느낌만 오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겠네. 느낌 팍 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철제 농기구와 게다가 우경. 이 철 보습을 그냥 땅에 팍 박아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아놓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좀 힘이 들지. 하도 세게 박아놨으니 이게 몇 번 하면 힘 빠질 거 아니야. 그런데 소 어때 소? 하면서 그냥 가잖아 그냥. 힘 세잖아. 그러니 척 박아놓은 걸 그냥 쭉쭉쭉 끌면서 땅을 다 갈아버린다고. 철과
소의 만남. 기막힌 궁합이야. 이건 기막힌 궁합이야. 이 철과 소가 만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더라. 어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좋아졌겠네. 느낌 오지? 오케이.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고 수공업과 상업. 아니,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했어. 그러면 봐. 소와 철의 만남으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어. 그럼 뭐냐면 남는 게 생긴다는 거야. 잉여물, 남는 게 생기면 교환을 하게 되어 있거든. 상업이 발달해. 그러려면 상업을 하려면 물건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지. 물건을 많이 만드는 수공업이 발달해.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야. 농업, 수공업, 상업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맞물려 들어가는 거야. 맞물려 들어가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소와 철의 만남. 소철, 철소. 네, 요 두 개의 만남은 바로 이런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더라라는 거 기억하기.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나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죠. 물건도 많이 교환해야 되고 상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도시와 시장이 성장했고 그리고 화폐. 아니 상업이 발달하면 화폐가 필요하거든.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이해되는 거야. 생산량 비약 증가했어. 농업 발달했겠네. 그럼 상업 수고 발달했겠네. 그럼 화폐 필요했겠네.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이거는. 오케이? 이해하기 좋아. 자, 그리고 농기구만 쓴 게 아니겠지. 무기. 이러면서 전쟁은 더욱더 확대되고 영토는 확장하면서 바로 이 제도 정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라는 거. 당연한 거야. 아, 다시 한번 춘추 전국시대는 무엇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철. 춘추 전국시대는 무엇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철. 여러분들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어느 광고 회사에서 나오더라고. 난 딱 그걸 깜짝 놀랐어. 그렇지. 철이 없는 세상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소. 그지? 지금도 우리 시대는 철기 시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 철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 그지? 그만큼 이 철은 우리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춘추 전국 시대부터 철을 사용했다. 기억하기. 자, 이러면서 봐봐. 춘추 전국 시대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살아남으려고 막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그 제후국의 왕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국강병, 이게 목표야, 목표. 부국강병이 목표야, 목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부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인들을 초빙하는 거지. 초빙하는 거지. 이투스도 선생님을 초빙한 거지. 이투스에 더욱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쨌건 그런 식으로 모셔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제자 백가, 이 제자 여러 제자, 자 공서, 공자, 뭐 맹자 뒤에 자자들이 들어가지, 그지? 자자들이 여러 자자들이 들어가는 유명한 성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일가를 이루는 거야. 그런 게 100개의 가문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어떤 뭐야? 육아. 공자, 맹자의 육아잖아, 육아. 이게 이제 하나의 가문이라는 거잖아. 이런 게 100개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나를 쓰십시오. 이투스 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쓰십시오. 어떻소?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 지금. 이러면서 이 제자 백가가 등장했더라. 라는 거. 춘추 전국 시대. 철기를 생산하면서 부국강병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이런 제자 백가가 등장했구나. 이거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제자 백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인간 본성에 대한 학자들의 어떤 관심, 제후국들의 부국강병 쭉 핵심이야. 그래서 윤호가 이제 등용한 거지.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봅시다. 공스 맹스. 맹스래. 공자는 맞다. 공스. 중국어로. 자, 공자와 맹자. 어느 가문이겠소? 이 가문은 바로 육아요. 육아요. 육아? 어디 이 육아 쪽에서 아이스크림 맛있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건 우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스크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교. 유교를 딱 떠올리시면 되겠어. 유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학.
여기 떠올리시면 되겠어. 자, 도덕 정치를 강조하고 인과 예의 실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요.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데 지금 자세가 그거 무엇이요? 똑바로 앉아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하였거늘 똑바로 돈을 크게 뜨시고 자세 똑바로 하고 보시오.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예의요. 요거 육아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선생님들은 육아 스타일일까? 이제 좀 나올 거야 이제. 어느 가문 스타일일지 한번 보라고. 선생님은 어느 스타일인지 한번 좀 추측해봐. 자, 다음 유관제 기억했고 그 다음에 한비자.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강화된 게 뭐냐면 법이야, 법.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강조. 법에 의한이야.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강조한다. 이게 뭐냐면 바로 법가야. 법가. 어느 선생님은 누가 지각했어. 네, 지각을 하면 어떡하니? 예의를 지켜야지. 그것은 예의가 아니야. 나는 너를 믿겠다.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타이르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육아 쪽이 좀 가깝고 법가? 너 지각했구나. 벌금 3,000냥. 뭐 이런 거 법가. 딱 법가 스타일.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스타일. 오케이? 이런 게 법가.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은 어느 스타일인지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노자, 장자,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바로 도가라고 합니다. 상선약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자연의 원리야. 이걸 거스르면 안 돼. 거스르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분수 어때? 분수.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잖아. 도가학자들은 아마 이런 거 이 무엇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마 그럴 수 있는. 도가는 그냥 어떤 도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었던 육아라든지 법가라든지 이런 거 다 비판해. 다 비판해. 육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의 예지 신과 같은 어떤 도덕적인 틀에 맞춰서 살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 이것도 아닌 규범이 있잖아. 법가는 뭐 말 그대로 법적 규범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규범에 의해서 인간을 틀에 맞추는 걸 도가는 원치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 이걸 이제 도가가 원하는 거지. 선생님은 딱 도가 스타일. 난 그냥 좀 냅뒀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냥. 당신들은 어때? 한번 봐봐. 도가 스타일. 선생님 도가 스타일. 그 다음에 이쪽도 있다? 묵자라는 사람인데, 묵자.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묵자. 묵자는 뭐냐면, 차별 없는 사랑과 평안을 강조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바로 묵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차별 없는 사랑. 겸애라고도 하는데, 차별 없는 사랑. 이거 굉장히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이게 지금 뭐 지구로 본다면 거의 한 4,500년 전 모습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결코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전혀. 아니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묵자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성인들 지금 요즘 나오나? 아니잖아. 다 이 사람들이 어떤 베이스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보면 결코 우리 시대가 옛날 시대보다 훨씬 더 잘난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물론 뭐 기계나 어떤 그 필수품들, 생활용품 같은 건 좋아졌겠지만 사상적인 어떤 그 생각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 어쨌건 바로 이런 제자 백가. 자, 당신은 어느 스타일? 선생님은 노가 스타일. 냅둬라 좀 제발.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 아니 인간이 다 점수에 의해서 인생 다 살 거야? 그건 아니거든. 당신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어. 괜찮아. 좀 즐겼으면 좋겠어. 인생을 좀 즐기자고. 놀 땐 놀고. 오늘도 지금 오늘 휴일인데 올라오는데 여기 건물에 학원이 있거든.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막 찡겨왔다니까. 그럼 이렇게 타고 오는데 막 옆에 있는 막 눈치를 보는. 뭐야? 추천 선생님. 뭐 이렇게 사람이 많어? 하면서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유, 휴일인데 쉬면 안 되나? 왜 우린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참 스트레스를 주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조금은 인생을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제발 좀. 오케이. 자, 이러다가 춘추전국 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내가 얘기했잖아. 하상주 이렇게 나라 있고 분열 쫙 춘추전국 시대. 그리고 다시 통일. 분열과 통일. 그 나라가 바로 진이야, 진. 그거 알아? 이런 얘기가 있다. 중국은 뭐라 그래 영어로? China. 응? 이 China의 출발점이 바로 진.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China의 어떻게 보면 이름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 China. 응? 자, 전국 칠흥 중 하나 바로 이 법가 사상. 그러니까 유가도 있고 법가도 있고 도가도 있고 무가가 있었는데 춘추전국 시대 일단 승리한 가문은 법가야. 법가야. 1반부터 5반까지 있는데 1반은 법가, 2반은 유가, 3반은 도가 뭐 이런 바 있잖아. 어느 담임 선생님은 강력한 너가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돼. 강력한 벌 하는 반이 있고 그 옆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끊임없이 상담을 통해서 교무실에 와서 1시간, 2시간 붙들면서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그 옆반은 담임 선생님이 아예 안 들어오셔.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가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반이 있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어느 반이 성적에서 1등 하는 줄 알아? 평균적으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강력하게 조이는 반이 성적은 좀 오르긴 하더라고. 근데 결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집단의 모습으로서는 좋을런지 몰라도 개개인별의 성장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올라갈 때 흩어질 거 아니야. 흩어지면 강력한 법적 규제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뭐가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은 그러니까 우리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좋은 방식은 법가하고 유가를 좀 이렇게 잘 믹스해서 가는 방식인데 나는 도가와 무가를 믹스해서 살아가는 것도 어떨까? 그것도 좋지 않나? 어쨌건 자 일단 1라운드 법이 승리한 거야. 진나라 법가. 나머지 6개국을 무너뜨리고 통일. 기원전 221년 기원전 3세기가 되겠지. 진왕 통일 후 황제로 칭호를 바꾸고 스스로를 처음 진짜 내가 처음 황제야 해서 시황제에서 진시황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자, 이 진시황제의 그 통일 정치를 한번 봅시다. 배경 진시황제는 앞에 있던 이 주나라 본거야. 아니 본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거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 저건 말이 안 돼. 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 진시황제는 강력한 중앙집권. 내가 다 결정한다. 나의 말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야. 내가 뽑은 관리를 파견할 것이고 그 관리는 내가 계속 교체할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9년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전국을 이렇게 A군, B군, C군, D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요 밑에도 현이 있겠지. 우리도 지금 동네에 있잖아. 경기도, 도 안에, 성남시, 시 안에, 분당구, 구 안에, 순회동. 우리 연구소 주소 나오네.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한 군현제를 지금 실시해서 바로 여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야.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야. 지방관을 딱 이렇게 파견하는 거야. 이 지방관은 내가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거야. 본건제는 그게 아니었잖아. 내가 파견한 사람이 그 지역을 알아서 다스리는 거였거든. 그게 아니야. 내가 직접 뽑아서 지방을 파견하고 그 지방을 내가 자를 수도 있어. 내 마음대로 그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군현제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주나라의 봉건제 반드시 기억하기,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진나라의 9년제의 정착. 외울 필요 없어. 봉건제의 모순들, 봉건제의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9년제가 등장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오케이? 근데 이게 팍 제도가 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팍 금방 바뀌긴 쉽지 않아.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해. 자, 강력한 중앙집권이야. 지금 중앙에서 지방을 다 통제해야 돼. 이러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전체가 다 똑같아야 돼. 동일해야 된다. 동일. 동일해야 된다고, 동일. 자, 이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도량형이 뭐냐면은 그 길이 그리고 무게 재는 거 있잖아. 그걸 도량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도량형 똑같아야지. 저 서울에서 고기 한 근이면 몇 g이니? 600g이니? 어쨌건 이거 600g을 저울에 쟀어. 요만큼 줬어. 그랬더니 부산에 갔더니 고기 한 걸 쟀는데 이만큼을 주는 거야. 뭐야? 같은 한 근인데 왜 서울은 요만큼이고 부산은 이만큼이야? 말이 안 되잖아.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봉건제 시대다 보니까 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인 거야. 우리 한 근은 요만큼이야. 우리는 이만큼이야.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이거 아니지. 똑같이 라고 하면서 도량형을 딱 통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진시황은 중앙집권, 결정적 황궁제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거든. 그래서 도량형 통일, 그 다음에 화폐의 통일. 똑같은 돈 쓰는 거야. 그리고 도로망 정비. 왜냐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계속해서 명령체를 전달하게 되면 도로망이 전달돼 있어야 될 거야.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잖아. 상식적인 거. 그지? 그리고 문자의 통일. 다 통일시키는 거야. 다 통일이야. 국정교과서 되는 거야. 국정교과서. 다 똑같이. 이런 검정 말고 다 똑같이. 오케이? 자, 이런 모습들로 지금 진시황제의 통일 정책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기. 자, 그런데 진나라 오래 못 간다. 되게 금방 망해. 15년을 못 가, 15년을. 진나라가. 야, 진짜 짧지. 왜 그랬을까? 일단 대규모 토목공사. 진시황 하면 딱 떠오르는 토목공사 뭐가 있을까? 만리장성. 엄청. 내가 또 하나 보여줄게. 아, 진짜. 내가 진시황, 아이고, 제가 갈게요. 네. 얘 봤어? 무거워. 이게 저 진시황릉에 있는 병마용이잖아. 이 병마용인데 이 병마용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 정말 대박이야, 대박. 무거워. 내가 이거 옛날에 중국 수교하기 전에 내가 중국 갔다 왔거든. 그때 내가 이걸 얼마 주고 내가 400원인가 500원인가 주고 사왔는데 지금 무지하게 비싼데 횡재했지 뭐. 어쨌건 아이고 무거워. 내가 그 중국 서안에 가면 저 병마용이 있는 그 진시황 무덤을 볼 수 있거든. 내가 딱 내렸는데 무덤 어디 있어요, 무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무덤 저기 있잖아요. 그러는 거야. 어디요?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무덤은 없어. 저기 있지 않소? 어디? 저거. 봤는데 내 앞에는 큰 산밖에 없는 거야. 저거는 산이고요. 무덤 어디냐고, 무덤. 저게 무덤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덤. 그 산이 무덤이래. 대박. 그 앞에 또 저런 병마용들을 쫙 만들어 놓은 거야. 와, 정말 대륙 스케일 대박이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놀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국 민중들이 동원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죽어나갔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그것 때문에 진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때 만든 그 민중의 고열을 빼면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또 지금의 중국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 이것도 뭐니? 진짜. 참, 하여튼 이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 진나라 때 만리장성이 지금의 어떤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서 계속 보완해가면서 이제 계속 커지는 건데, 어쨌건 진나라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축조했다라는 거, 공사 무지하게 많았다. 그 다음에 법가를 무지하게 엄격하게 다스린다고.
이러면 불만 많아요. 예, 기억 안 나? 무서운 선생님 앞에는 찍소리 못해. 근데 문만 나오면 욕해. 똑같이 이런 거야. 여기도 지금 불만이 많아. 그리고 분서갱요. 왜냐면 지금 봐봐. 다 통일시켜야 된다고. 법과에 의해서 통일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학문들은 존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통일해야 되고 통일. 분서갱유야. 이건 뭐냐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책을 유교 책들을 다 불태우고 갱유 유학자들을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리는 것. 너무 잔인하지 않아? 이런 법과 사상과 실용서를 제외한 서적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했던 게 바로 분서갱유다. 오래 못 가게 돼 있어. 지금 이런 구조라면 절대 오래 못 간다니까. 이렇게 강력한 강압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반란 발생하지. 시황제 사후 진승 오광의 난 등 농민과 제후들의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통일 15년 만에 아주 단명하면서 바로 멸망하게 되더라. 자, 일단 기억해두기. 진나라 때 멸망 시점에서 벌어졌던 농민들의 난, 진승 오광의 난. 진짜로 시작하니까 진나라 연결되겠지? 진나의 멸망, 진승 오광의 난. 이렇게 연결되겠지?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진의 멸망, 이 진승 오광의 난 때 그 유명한 말 했잖아.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고려 때도 만적, 이 최충만 그 무신집권 시기에 만적이 또 이 말을 따가지고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어쨌건 요 진나라는 결국 이렇게 짧게 멸망하게 되더라. 오케이? 끝!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한나라가 들어온다. 한나라. 요 한나라는 기원 전후를 걸치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돼.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볼 거냐면 중국을 배우고 자, 조금 앵글을 옆으로 옮겨서 인도를 배우고 좀 더 앵글을 옆으로 옮겨서 저쪽 페르시아 지방을 배우고 좀 더 앵글을 옮겨서 저쪽 그리스 로마 쪽을 배울 거야. 요렇게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하는 거거든. 그 시기는 언제냐면 대략 기원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고조선과 삼국시대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때 세계는 어땠을까? 요거야. 기원 전후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기원 전후로. 자, 진나라 멸망했고 그 뒤를 이은 게 누구냐? 한나라야, 한나라. 한을 세운 사람이 누구야? 유방. 유방. 그 항우와 유방이 있잖아. 이것도 참 대단하잖아. 항우와 유방이 어떤 그 싸움. 요즘 게임기로도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건 그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했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다. 기원전 202년에 다시 통일하고 있더라. 자, 한고조 뭐 했냐? 잘 봐. 중요해. 완전 중요해. 시험에 진짜 잘 나와. 한고조,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까 주나라는 전국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린다? 봉건제. 춘추 전국시대는 거쳐가지고 진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전국을 다스렸다? 군현제. 그지? 자, 한고조야. 한고조는 군국제다. 완전 시험이 잘 나오겠지. 그지? 군국제다. 이거 뭐냐면 중앙은 군현제고 지방은 봉건제. 과도기야. 그러니까 이거야. 주나라 때의 그 봉건제. 주나라 때 그 봉건제에서 지금 진나라는 사실은 과도기. 내가 볼 때 진나라는 지금 군현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이른 거였고 그 다음이 한고조. 한고조 때 와서 봉건제와 군현제를 결합한 군국제. 군국제. 이렇게 있다가 한무제. 한무제 시가 되면 요때 이제 군현제. 즉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바로 군국제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은 군현제, 직접 통치하는 거야. 그 범위는. 그런데 지방은 그냥 봉건제로 통치하도록 냅두는 거지. 아직은 그러니까 뭐야? 한고조 때는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에이, 강하지 않다는 거지. 강하지 않으니까 지금 눈치를 보는 거야 지금. 같이 연합을 해서 한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있던 이권은 인정을 해주는 거지. 자, 농민생활 안정시키고 농민생활 감면. 이거는 어느 나라나 나라가 처음 출발할 때는 이런 액션은 보인다고. 액션, 이런 액션 보이지 않으면 새 나라가 아니니까. 오케이?
자, 이제 한 문제를 봅시다. 이제 한 문제. 한 고조를 지나서 한 문제. 한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한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돼. 진짜 꼭 나와. 잘 기억하기. 봐봐. 자, 이제 드디어 이제 9년제로 온 거야. 그러니까 주나라 때 봉건제가 9년제로 거의 정착된 시점은 한무제 때라고 보면 돼. 물론 진시황 때도 9년제를 시작했지만 바로 멸망했잖아. 그리고 군국제 한고조 때 그 과독이 있다가 지금 한무제 때 9년제 왔지. 9년제 실시한 거야.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한다. 이 한무제는 봐봐. 말 그대로 무제야, 무제. 싸울 무자라고. 정복 활동을 무지하게 많이 해. 솔직히 우리랑 감정이 안 좋아. 왜냐고? 우리의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저 한무제야. 그리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바로 이 땅에 한사군, 9년제 할 때 그 군, 한 나라의 4개의 군을 여기에 설치했던 게 한무제야. 그러니 우리랑은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될 사람이라고. 자, 영토 확장. 북쪽으로는 흉노, 북쪽으로는 흉노,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 베트남,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조선 정복. 유가사상의 통치 이념화. 그래서 동중서의 건의 수용. 오호, 봐봐. 진나라는 어느 가문을 선택했지? 어느 가를 선택했지? 법가. 법가 선택했지? 한나라는 뭐야? 유가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유가가 선택되면서 중국의 역사는 쭉 유교로 연결되었다고 보면 돼. 중국의 정치는 유교에 의한 정치로 쭉 연결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유가사상의 통치 이념화, 동중서의 어떤 건의를 수용하면서 바로 이런 유학이 굉장히 중요해졌더라. 그래서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를 가르치는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태학도 설립하고 유학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고 있더라. 완전 중요.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서 유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군. 그게 지금의 역사로 어찌 본다면 지금 이 중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질서는 이 한나라 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름 차이나는 진이지만 지금 중국의 어떤 그 모습의 어떤 그 출발점, 원형의 어떤 모습은 한나라부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이 한무제는 또 뭐랬냐면, 한무제는 바로 실크로드. 실크로드가 뭐야? 비단길. 이 비단길을 개척했지. 비단길. 흉노 정벌. 흉노 정벌을 그랬잖아. 흉노 정벌 과정에서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해가지고 이 비단길을 개척한. 그러니까 가가지고 비단길을 알고 온 거야. 이 장건도 대단해. 가다가 흉노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살림 차려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곳을 떠나서 황제의 명을 수행해야 돼 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지. 결국은 떠나. 가가지고 그 지역과 우리가 동맹을 하자. 근데 별로 성과를 못 거둬. 다시 돌아와. 또 잡혀. 그래서 또 탈출해 또 와. 정말 집념의 사나이가 장건이야. 어쨌든 이 장건이 한번 갔다 온 그 루트를 통해서 바로 저쪽 심지어 로마까지 연결되는 비단길을 열고 왔다는 거. 이 한나라 때 저쪽 서양에서 로마가 있었거든. 로마의 귀족 부인들 최고 사치품이 뭔지 알아? 바로 이 중국의 비단 옷 입는 거. 이야, 이렇게 세계가 연결되었다? 벌써 이 당시에? 기원 전후 단계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미 로마와 중국은 연결되고 있었다는 얘기야. 로마의 귀족들이 중국의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니까. 와우, 엄청나지? 그것도 무지하게 비싸. 로마에서는 이 비단 옷 입다가 폐가 망신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돼. 너무 비싸가지고. 자, 이러면서 이 비단길 개척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돈 벌려고 이 비단길 뛰어들 거 아니야. 비단 팔려고. 자, 그리고 이 한무제 때는 워낙 전쟁이 많어. 내가 싸우는 거잖아. 싸움꾼이야, 싸움꾼. 너무 싸움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네. 돈이 엄청 깨지는 거야, 전쟁을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매제도. 그러니까 소금과 철. 너무 중요한. 야, 소금 없으면 사람이 살아. 죽잖아. 요거는 그러면 우리 정부가 판다? 이건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통해서 돈을 확보하는 그런 전매제도를
실시하더라. 아, 한나라는 전쟁이 너무 많았어. 돈이 필요했네. 전매제 실시했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한 문제 때는 워낙 전쟁이 많았다는 거. 오케이. 잦은 전목 정제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자, 무제사호. 그러니까 이 강력한 까리스마를 가진 왕이 죽고 나서는 정치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불안정할 가능성이 많거든.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나라는 와르르 무너졌지, 한무제 죽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도력에 기반하고 있다가 이 지도력이 무너져 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서로 막 권력을 얻겠다 싸우는 법이거든. 이걸 통제해 줄 사람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외척, 저쪽 저 친척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냥 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하네요. 국정농단을. 그리고 환관.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 환관. 환관의 어떤 정치 개입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다. 라는 거. 외척과 환관의 정치 개입으로 왕권이 약화. 결국 외척, 왕망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해요. 신나라. 근데 이 신나라는 정말 잠깐이야. 몇 년 만에 사라져. 신나라는. 자, 이 신에 이어서 나온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후한. 후한은 뭐냐면 한나라의 뒤를 잇고 있다. 이 뒤웃자다. 뒤에 나오는 한나라는 얘기야. 누가 있냐? 아까 한나라 세운 사람 누구야? 한고조지. 후한은 광무제. 광무제가 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재건국했더라. 이게 바로 후한이더라. 자, 그런데 후한도 이제 망하겠지. 역사에서 영원한 건 없으니까. 자, 후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족의 대토지 소유와 횡포, 외척과 환관의 정치 개입. 자, 호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뛰어난 호자야. 족은 족속 족자야. 그러니까 뛰어난 가족, 뛰어난 족속. 잘났다 이거지 뭐. 잘 나가는 집안이라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이 막 대토지 소유하고 뭐 횡포를 부리고 외척과 환관이 정치 개입하고 이러면 또 농민들 못 사는 거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거지. 이때 일어났던 난이 뭐냐면 바로 아까 진나라는 누구였어? 진승 오강의 난이었지. 한나라 멸망의 결정적 사건을 주었던 거. 이거 삼국지의 배경도 되는데 바로 황건적의 난. 진나라 때는 진승 오강의 난. 지읒자 지읒자. 한나라 때는 황건적 히읗자 히읗자. 이렇게 좀 가면 좀 쉽지 않을까 해서 한번 알려준 거야.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꼭 나오거든. 그래서 황건적의 난. 이런 황건적의 난을 토벌하는 과정 속에서 왜 유비도 나오고 조조도 나오고 손권도 나오고 바로 그 삼국지가 바로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한나라의 어떤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봅시다. 한해 경제와 사회. 농업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요. 수공업 발달합니다. 자, 비단. 오호, 한나라 비단 유명했다니까. 메딘 한. 로마에서 최고. 이렇게 유명했다. 사회, 호족의 성장. 한나라는 그 지배층을 호족이라고 보면 돼. 한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바로 호족이다. 잘난 집안, 호족이다. 호족의 성장, 지방에서 대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요. 농민을 지배하고 있더라. 중앙관리로 선출하여 지배층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방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야. 자, 그리고 한나라는 유교.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아하, 진나라 때는 법가였는데 한나라부터는 유교. 그리고 이게 쭉 이어지는 거야. 이때 이거 유교는 봐봐. 잘 봐. 유교 또는 유학이야. 유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단어인데 어쨌건 유학 자체가 유교라고 보면 돼. 유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훈고학이 있고 그 다음이 성리학이 있고 그 다음이 뭐 양명학이 있고 배울 거야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뻔뻔뻔뻔 뭐 고증학도 있고 많어. 유학의 분야는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 중에서 한나라 때 유행했던 건 훈고학이라고. 훈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옛 성인들의 그 말들을 고증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진나라 때 분석행위 있었지. 책이 다 불태우거나 굉장히 큰 피해를 보잖아. 그걸 다시 복원을 시키는 거야. 다시 해석하고 다시 고증시키고 다시 복원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 다시 해석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로 훈고하기 한나라 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나라의 어떤 그 분석행위의 어떤 영향 속에서 한나라는 훈고하기 발달했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뭐 철학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 당시에는 그냥 옛 성인들의 어떤 그 글들을 복원한다. 라고 보면 돼. 이게 훈고하기야. 그래서 유교경전 연구 정리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지.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요거는 전한 시대 때 앞에 나오는 한무제 그 한고조가 세운 나라. 요건 전 앞에 나오는 한나라. 한서는 요건 후한 때. 요건 후한 때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가 또 이때 유명한. 이 둘 다 기전체다. 그러니까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1년, 2년, 3년, 4년, 편년. 년에 따라 가지고 쭉 나열하는 거야, 사건들을. 기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물들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돼. 왕의 이야기, 신하들의 이야기. 본기, 이건 왕의 이야기야. 황제의 이야기야. 그 다음이 열전, 요거는 신하들의 이야기야.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써나가는 방대한 역사서를 기전체라고 하더라. 요 기전체의 어떤 그 규범을 바로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볼 수 있다. 어쨌건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이런 역사서가 한나라 때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요것도 기억해 놓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이를 발견해요. 종이. 여러분들 종이.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 이때 이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하거든. 한 2000 몇백 년 흐른 지금, 2000여 년 흐른 지금 드디어 체륜이 발명했던 종이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종언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는 휴대폰도 있고 뭐 패드도 있고 그잖아. 그런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잖아. 종이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지. 그게 한 2000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가는 것 같네 보니까. 어쨌건 이제 한 시대가 종언이 점점 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바로 그 종이의 출발점이 바로 이때라는 거야. 한나라 때. 체륜의 제지술 개량, 학문과 문화 발달. 그렇지. 우리 인류사의 어떤 그 큰 발전을 가져온 게 종이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과학기술의 발달. 그래서 해시계, 지진계 등 발명이 되었다. 자, 요렇게 한나라 모습들 한번 살펴봤거든. 오케이. 자, 기억나? 자, 이제 주나라의 봉건제. 이거 자꾸 분열되는 거야. 춘추 전국시대로 왔어. 한나라 모았어, 진나라. 하지만 법과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서워. 결국 한나라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유가에 의해서 전한 후한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자, 요 흐름을 한번 보면서 별 채우기 시작. 오케이. 자, 아이고, 어떻게 우린 중부의 역사 한번 보니까 재밌지? 오, 이렇게 분열, 통일, 분열, 통일 이렇게 이어가는 패턴이 바로 중부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시황제 이야기도 듣고 한무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우리 역사도 관련 있는 사람들이니까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왜 불로초 구하려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냈대.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도착했던 곳이 제주도라고 하더라고. 어쨌거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중국사니까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인도로 가는 거야. 쭉 중국에서 이제 인도 쪽으로 동시대에 어떤 모습들이 인도에 있었을까. 인도에 가고 싶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